3페이지 방지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에서 피례설비 부분은 지금까지 총 5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피례설비는 5문제인데, 자, 지금 2회 때 기출됐고, 3회, 그리고 5회, 그리고 7회 때 하고 그 다음에 12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안 냈습니다.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13, 14, 15, 16, 17, 18, 19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설비는 그 피례설비에 대해서 자 기억을 해 두는데, 항공장애대는 한 번 내서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피례설비에서 먼저 1번에 거기 나옵니다. 설치 대상 기준이나 설치 의무. 그래서 이제 설치 의무는 이 세 가지의 설치 의무사항이 주어집니다. 첫째,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자, 이 과거의 법률이 높이 20m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었거든요. 옛날 기준이 높이 20m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었는데, 요걸 이제 조금 그래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거든.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렇게 바꾸니까 도로 설계를 안 해가 들어오더래. 허가받아 들어오는데 피례설비가 없어. 그래 왜 없냐고 하니까 우리 건축물은 낙뢰를 받지 않는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부랴부랴 바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바로 전화 걸었거든. 여기 전화 걸어가요. 법 만드는데 전화가 왜 자꾸 바꾸냐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연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법을 그렇게 자주 바꾸면 됩니까? 내가 그랬죠. 낙뢰 우려가 있는 건물. 그래서 이제 높이 20m 이상인 옛날은 넘는이었는데 이상으로 넣은 거예요. 20m 이상인 건축물로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공작물이 문제가 되는 게 공작물이 문제네. 그래서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도 대상입니다. 20m 이상인 공작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설치 의무를 가집니다. 피례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피례설비의 설치 규정이 있죠. 규정에서 지금 현재 시험이 나온 것은 그 4번에 피례설비 인하도선 대용 개념이 있죠. 이것이 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낼 수 있는 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3번하고 5번이에요. 3번, 5번을 보시면 되는데, 피례설비 재료가 나오죠. 피례설비 재료적인 측면, 재료하고 이 측면수례부 설치 기준이죠. 측면수례부,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가장 순위가 높아요. 얘가 가장 순위 높고, 그 다음이 재료적인 측면입니다. 최소 단면적이, 자 해놨죠.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든 인하도선이든 접지극이든 다 동일해요. 다 얼마다? 50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다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 잡아서, 그래서 수레부, 낙뢰를 받는 수레부나 인하도선이나 낙뢰를 방지하는 접지극이나 다 동일합니다. 다 50이 돼야 돼. 50 스키야. 제곱미리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측면수레부 설치,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설 개론에 안 나오면 관리 실무따나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꼭 해두세요. 올해는 둘 중에 어디든 하나는 꼭 나오지 쉽지 않습니다. 측면 낙뢰를 방지해서 높이 몇 메다? 60m입니다. 높이 60m 뭡니까? 초가 넘는 개념이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초가 넘는 입니다. 그래서 60m 초과하는 건축물이네. 넘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대상이 돼요. 대상이 되면 이때 설치 높이는 얼마 지점부터 높이 5분의 4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다 설치해야 돼요.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런데 지표 레벨에서 측정해서 최상단 높이 150이 넘는 건축물은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0m 건물이 있다. 그러면 5분의 4 안 따진다. 500m라고 그럼 400m부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얼마? 120m 지점부터 상단까지 측면 수레부 설치하라. 자, 이겁니다. 이 낮은 건물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뭐 50m짜리 했다. 또는 30m짜리 했다. 그럼 피레침 설치하면 피레침 보호각에 대해서 위에서 때리니까 안전한데 이게 높아질수록 맞죠? 건물이 높을수록 옆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측면에서 낙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 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우산 쓰면 베릴 가능성이 좀 높죠?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거 측면 수레부 한번 봐두세요. 항공장애등은 설치 대상 뺏기 낼 게 없습니다. 사실상. 설치 대상 높이 몇 메다? 60m. 이건 출제를 했어요. 왜 뒤쪽으로 오기에 좀 부담이 가 교수들이. 당연히 면적이죠. 앞에 최소 단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단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최소 이 제곱미리가 면적이잖아요. 면적 맞죠? 면적이잖아요. 단면적입니다. 동선의 단면적이 최소 단면적 면적이 얼마 이상? 5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자, 우리 이거죠? 쉽게 이거죠? 저항은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지지만 단면적하고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죠? 단면적을 키우면 저항은 줄어들죠? 최소 50제곱미터 이상. 근데 과거에 수레부하고 인하도선 접지극이 다 틀렸었어요. 면적이. 근데 지금은 통일식인가요? 50으로. 옛날 법률은 수레부가 35 스퀘어, 인하도선이 16, 접지극이 50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 50이에요. 몰라, 교수들이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35페이지 보면 제5절 조명설비. 조명설비가 의외로 많이 냈습니다. 조명은. 근데 조명설비는 자, 현재 우리가 이게 조명 아닙니까? 조명설비는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뭐라 한다? 강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위는 루멘을 씁니다. 그리고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뭐다? 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근데 룩스를 쓰는데 주의할 것은 이거죠. 보통 조명 설계를 할 때 기본 조도는 평균 조도는 바닥에서 대략 85cm 높이에서 평균 조도를 측정합니다. 바닥에서 얼마? 85cm 정도 높이 지점에서 평균 조도를 측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자, 이겁니다. 강원에 가까이 갈수록 조도는 어떻게? 높죠?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맞죠?
강원에 가까이 가면 밝아져. 맞죠? 멀어지면 멀을수록 어두워집니다. 거리 육자성 법칙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조도는 어디서 측정한다? 바닥에서 85cm 정도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조도. 상식 알아두세요. 혹시나 언급할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얼마? 85cm죠. 자, 그리고 강도는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강도라게 강도.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장애등은 다 칸델라로 나타내는 게 강도 세기로 나타내죠. 그리고 희도는 물체 표면의 밝기를 희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희도가 높다는 것은 이거죠. 물체 표면이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부심을 느끼잖아. 맞죠? 희도가 커지면 뭘 느낀다? 눈부심을 느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옛날에 백열등하고 형광등을 바라봤을 때 누가 더 눈이 부셨어요? 백열등이 눈이 부셨죠? 그러면 희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적으면 희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도가 높은 건 좋은 건 아니죠? 맞죠? 강원이 눈이 부시더라. 그리고 또 뭐 저런데 뭐 나오죠. 뭐 드라마 이런데 보면 아이고 눈이 부시도록 뭐 개코가 눈이 부시 맞죠? 그런데 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 나오죠. 강원에서는 뭐 요새는 안 내네. 옛날에는 초창기에 내다네. 자, 백열전등 있죠. 백열전등은 사실 역적이 됐습니다. 뭐가 나쁘다 보니까 효율이 나쁘다 보니까 그 A 때문에 발광 효율이 낮고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역적으로 몰린 겁니다. 왜 효율이 이거거든요. 효율은 원래 루멘 퍼 와트거든. 사실 효율이 루멘 퍼 와트. 1와트의 전력 가지고 얼마나 강속을 많이 발현, 이게 효율이거든. 맞죠? 적은 전력 가지고 빛을 많이 발산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자, 백열등은 이겁니다. 백열등은 열로 발산한 게 너무 많아. 열이 95%, 빛이 5%밖에 안 돼. 백열등이. 그래서 역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백열전등 중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초반에만 천천히 가서 이야기해주고 다음 이야기 안 합니다. 제일 초반에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시험 나올 거면 딱 합니다. 나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해드릴게. 자, 백열등은 이겁니다. 일반 필라멘트 전구가 있잖아. 필라멘트 전구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저기 있어요. 할로겐 램프. 할로겐 전구이죠. 할로겐 램프가 있고요. 할로겐 전구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전구 있잖아요. 이게 다 백열입니다. 백열등이에요. 백열등.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죠. 예 보통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백열등 샀을 때 이렇게 흔들어 봤죠. 안 보이면 이 촉이 낮은 거는 보이고 맞아? 이제 와트 수가 높은 거 있잖아. 5와트 이런 건 안에가 보였죠. 이 와트 수가 높아지면 안 보이게 해놨었잖아. 백열등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거 필라멘트 전구고, 근데 이 필라멘트 보통 전구는 이걸 의미해요. 할로겐 램프는 자 이겁니다. 이걸 옥소 전구라고도 하는데, 할로겐 램프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백화점에 보석 쪼mat한 게 있잖아. 쪼mat하게 해서 보석 비추는 게 있죠. 그게 할로겐 램프입니다. 그런데 백열등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열을 많이 생겨. 열이. 그래서 집에 계속 밀폐된 장소에 계속 켜놓은 불나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갖다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할로겐 램프가 필라멘트 전구가 수명이 짧잖아. 필라멘트의 수명을 2배 연장해 줬고요. 그리고 할로겐 전구가 뭔가 하면 연색성도 좋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 할로겐 램프가
저거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저기죠. 연색성도 좋아지지만 활동의 수명이 2배 되고 흑화 현상이 조금 덜 생기게 만든 거예요, 얘가. 그럼 여러분들 옛날 필라멘트 준 거는 간벽이 어두워졌잖아. 일반 백일등 간벽 어두워졌죠? 에이, 전구잖아.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그 벽이 시커매졌잖아, 옛날에. 그래서 그럼 강속 저하 현상이 생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형광등도 보면 여기 끝부분이 시커매지는 거 있죠. 그걸 흑화 현상 이렇게. 그리고 저 태양은 흑점이라 하죠. 한 번씩 못 봐. 그래서 이제 흑화 현상이 생기니까 나 강속 저하를 가져오거든. 그래서 거기를 개선해 준 게 할로겐 램프야. 수명은 더블이야, 얘의 더블 수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전구는 저거죠. 적외선이 뭐예요? 열선이잖아. 열선. 여러분들 저기 찜질방 가면 빨간 등 있죠? 땀 나는 거. 사우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간혹 가다 판 위에다 따뜻하게 해놓고 위에다 켜놓으면 땀 나잖아요. 그게 적외선 전구 열선입니다. 네? 할로겐 램프? 적외선은 여러분들 저거 한옥에? 아. 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적외선입니다. 열나게 하는 거, 땀나게 하는 게 이겁니다. 간단하게 다 뭐다? 백열전 종류입니다. 그리고 형광등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삼파장 있죠? 삼파장 그 형광램프야. 자, 이 형광등은 발광 효율이 높고 연색성 좋고 수명 깁니다. 근데 단점은 점등이 조금, 옛날엔 지금은 관계없지만 옛날에 촉구 담아 있었죠. 스타트 전구. 맞죠? 스타트 전구 있고 요새 기술력이 발달해 스타트 전구 없잖아. 자, 그리고 니온 가지고 냈습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형광등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25도씨 정도에서 제일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빛을 잘 발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형광등이 원리가 있거든요. 이 방정 간 내에 이 안에다가 뭘 발라놨는가 하면 형광도료를 발라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형광도료를 발라놨어요. 형광도료. 도료가 뭐냐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 사로 가보면 많죠. 색이 주광색이 있고 등황색 뭐 하여간 색깔이 많아. 형광 램프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고깃집에 안 썼죠. 정육점에 이거 써놨어요. 약간 붉은 톤이죠. 거의 싱싱해 보이거든 고기가. 그래서 이상하다. 고깃집에서 봤을 때 색깔이 좋았는데 집에 들고 오니까 안 좋아. 그래서 이겁니다. 이상하게 백화점 끼 좋은 것처럼 보이죠 고기가. 조명빨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할 게 이겁니다. 항상 있죠? 조명이 이 색깔을 켜놓은 데 가면요, 혹시 술집에 갔다 예를 들어 보세요. 술집에 갔는데 이런 등 켜놨다.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있잖아요. 이상해. 색깔이 막 벌거지하고 이래야 된다. 그럼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다 이겁니다. 그래 보시면 된다.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안 봤습니다. 저도 술을 내가 대접하러 가긴 갔어야 됐어요. 옛날에 갈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술은 안 먹지만 가보면 색깔이 틀리더라고. 조명 강색이. 그러면 여기 형광도료에 따라서 강색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점은 약간 붉은 톤을 쓰는 거고, 맞죠? 그럼 공부하는 데는 뭐다? 이걸 쓰는 거예요. 주광색. 주광이 뭔가? 원래 주광이 뭘까요?
주광색이 뭘까요? 태양광이 주광이에요. 태양광이 주광입니다. 주광. 태양광에 가까운 색깔이다 이거야. 광색이. 간단합니다. 주광이 태양광을 주광이라고. 인공강원에는. 자, 그리고 수온등 수면 길다 기억하면 돼. 수면 길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알아둘 게 용도 있죠. 저압수온등이 살균용이에요. 저압수온등이. 그래서 여러분들 식기, 소독기 이런 데 있죠. 들어가 약간 푸른빛 띄는 게 있죠. 그게 저압살균용이에요. 자, 그리고 고압수온등이 옛날 도로 같은 데 있죠. 써놨던 그 공원에 가로등 같은 데 있죠.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게 이게 고압수온등이야. 그리고 이제 정밀기계에 초고압수온등이 들어가요. 정밀기계 같은데. 그래서 근데 현미경 같은 데 들어간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초고압수온등입니다. 그리고 나트륨등 있죠. 요새는 이제 나트륨등이 효율이 좋고, 나트륨등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옛날에 터널 있잖아요. 노래끼리 한 등 있잖아. 터널에. 아니면 안개등 있죠. 자동차 안개등 이런 것이 이걸로 사용된 내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두시고, 근데 이때 이제 이 나트륨등은 연색성이 나빠요. 연색성이란 것은 쉽게 그러면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연색성이야. 연색성은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뭐다? 연색성이라 해. 그러면 자연광 아래에서 색깔을 본 것을 있죠. 인공조명에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한다? 연색성이라 해. 연색성. 그러면 간단히 이겁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조명을 봤을 때 저 조명이 색깔을 우리가 무슨 색깔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연색성이 나쁜 거예요. 쉽게 푸른빛을 띈다, 항색빛을 띈다 이러면 그 색깔은 뭐다? 연색성이 어떻게?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겁니다. 본인이 뭘 하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요. 이 조명은 함부로 달지 말고요. 이 조명은 뭐 하는데 공부하거나 이럴 때 써요. 이거. 여러분들 애들 공부방에 이런 거 갖다 달아놔야지. 색깔 있는 거 갖다 켜주면 안 돼. 졸려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 방을 함부로 벽지 같은 거 쓰면 안 돼. 졸려. 애가 들어가되면 잠만 자더라. 벽지하고 조명 색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메탈 할라이드 나오죠? 메탈 할라이드는 고압수온 등의 연색성과 효율을 개선해 준 게 메탈 할라이드입니다. 고압수온 등. 고압수온 등의 효율과 연색성을 개선해 준 겁니다. 연색성을 개선해 준 겁니다. 개선한 등이 뭐다?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야구 구장 있죠? 야구 경기장 가면 밤에 불 켜야 되죠? 맞죠? 그때 이게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경기장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수온등 특성을 가져. 요거 빼고는 효율이 좋아진 거는 수온등의 단점을 보완한 거야. 그런데 수온등은 한번 껐다가 켤 때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든. 8분에서 10분 소요돼요. 껐다가 다시 켜려고 하면. 그래서 경기장에 전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안 되죠. 오래 걸리죠.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점등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조명 방식 쪽에서 유일하게 냈던 게 639페이지 4번의 간접 조명이 있죠. 이게 관리 실무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직접 조명이라고 해요. 그럼 간접 조명, 이게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은 어떻게 하나? 이 천장이 있을 때 조명을 이렇게 설치했으면요. 밑에다 조명을 가림판을 설치하는 거야.
가림판이 있어가지고 됩니까? 천장으로 빛을 어떻게 반사해서 조명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다? 간접 조명이에요. 그러면 간접 조명은 거의 다 어느 때 씁니까? 간접 조명은 분위기 위주로 할 때 있죠? 분위기 조명에 쓰이는 게 분위기 조명에 쓰이는 것이 무슨 조명? 간접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간접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그래서 이 간접 조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그늘이, 자, 그래서 음영이 안 생겨. 그래서 차분한 조도를 쓰이고 조명률은 나빠요. 조명률은. 왜? 빛이 도달을 안 하니까, 반사해서 오니까. 빛이 직접 이렇게 조명률이 좋아야지, 빛이 도달한 게 많아야지 조명률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비경제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간다는 거다. 비경제적인 것은 시설비가 어떻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도 분포는 균이에요. 전체가 어두우니까. 그런데 음영이 뭐다? 그림자. 음영은 거의 없어요. 자, 보통 직접 조명일 때 음영 그림자가 져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직접 조명을 하면. 맞죠? 직접 조명하면 그림자가 지는데 직접 조명이 아니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향 강속 비율이 0에서 10% 그러면 전부 다 상향 비율이 90에서 100% 된다는 게 그것이 천정으로 빛을 반사해서 조명하는 게 무슨 조명? 간접 조명이에요. 그 간접 조명 조금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조명의 조건 나오죠. 조명의 조건 보시면 적당한 조도를 갖춰야 돼요. 적정한 조도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 쉽게 이겁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화장실다운 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수술실은 수술실다운 조도가 필요해요. 그럼 수술실 조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수술실 조도 제가 이거 정확히 봐야 되는데 어두우면 안 되죠. 특히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수술실에는요, 그림자가 생기면 위험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실 등 이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이 굉장히 많잖아. 하나가 아니잖아. 수술실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TV에 보시면 되죠? 안 들어가 봤어요? 저는 수술실 딱 수술 한 번 해봤거든요. 덩어리에 뭐 생겨가지고 빼낸다고 들어갈 때 잠시 보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보실 때, 그죠? 그래서 이걸 무슨 등이야? 그림자가 없다게 무영등이라 하거든. 수술실 등이 무영등이야. 그 램프는 크세논 램프를 씁니다, 보통. 크세논 램프란 걸 씁니다, 보통. 예. 여기 전체를 무영등이라 하고 크세논 램프라고 해, 정부라게. 그리고 강의 균일도와 방향성이 나타내고 눈부심이 없어야 됩니다. 눈부심이 없고요. 알맞은 강색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이거죠. 공부하는데 학습하는 데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색을 썼다? 주광색을 많이 쓰는 거예요. 눈 시작업한 데는. 설계라든지 지금 있죠? 이런 도서관 이런 데 있죠? 우리 공부하는 데 이런 데는 거의 다 이걸 씁니다.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의 심리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약간 이런 톤을 써야지 약간 붉은 톤, 따뜻한 톤 쓰면 안 돼요. 막 사다 달지 마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미용실 같은 데 갔어요.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자기가 머리 해가 이쁘게 보여야 돼요? 밉게 보여야 돼요? 이쁘게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머리간 단골 가는데 거기 이걸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꾸라했어요. 강색 바꾸라했습니다. 그렇게 다 바꿔놨대. 그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야 자꾸 찾아오죠. 자, 그리고 조명 설계 순서 있죠? 얘가 유일하게 3번 냈어요. 3번. 유일하게 순서가 2번 이상 낸 건 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명 설계 순서 얘밖에 없어요. 근데 다 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것만 명심하세요. 조명 설계 순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다? 소요, 조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소요, 조도. 자, 우리가 이거죠? 학원의 조도를 얼마로 설정하기? 300룩스로 할 것인지, 맞죠? 이걸 먼저 정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등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화장실을, 등을 한 수십 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다? 광원 선택, 전등의 종류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죠? 시계 백열등으로 할 것인지, 형광등으로 할 것인지, LED로 할 건지죠? 이거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LED로 많이 하죠. 자, LED로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전기세는 적게 들어간 거 확실하죠?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천장고가 굉장히 높아버리면 LED가 밑에 도달이 잘 안 되더라고. 약간 아직은. 천장고가 너무 높아버리면 있죠. 그는 LED를 좀 고려하세요. 근데 요새 아파트 층고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죠? 근데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아직 LED가 이게 멀리 가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멀리. LED가. 강수를 멀리 보내는 거.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앞전에 이제 조명률 가지고 냈기 때문에, 자, 혹시나, 거기, 나중에 그 하나, 아마 계산 문제를 하나 해드릴 겁니다. 계산 문제를. 지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조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둬야 돼. 소요조도. 소요조도 계산 문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소요조도 계산 문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기호 있죠. 도시기호는 하지 마십시오. 도시기호는 지금까지 딱 2번 냈는데, 자, 18회 때 냈습니다. 18회 때 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딱 2번밖에 안 냈어요. 역사상 2번 냈는데, 제가 보락하면 보시고, 도시기호 그거 다 외우려면 외워보세요. 뭐, 안 말립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나중에 조도 계산하는 문제만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것만 하시고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 배운 것까지 OX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맞죠? OX 문제는 이번 주 배운 것까지 내드리고,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진도 나가면 이걸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냐의 테스트에서 직접 쓰겠습니다. 쓰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과정에는 1, 2월 과정에는 갈로 띄어넣기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띄어넣는 형태로 해서 계속 합니다. OX 안 하고 1, 2월 과정에는 어떻게? 띄어넣는 거, 가로로 하는 것을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1, 2월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 치겠습니다. 바뀐 거 조금 바꿔주고. 여러분들, 제가 바뀐 거 안 내드렸었죠? 바뀐 거 안 내드렸었죠? 내드렸었어요?
저거 가르쳐만 줬죠. 저거 16페이지, 17페이지 여기 보면 이 표 있죠. 기본 등분포 하라중 있죠. 이거 이야기는 해드렸어요? 네? 바뀌었다 했죠? 이제 이거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뀐 규정은 제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하나만 곤칩시다. 먼저 수정만 하고 갈게요. 이번 시간에 제가 안 바꿔드린 것 같아가지고, 자,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하면 미리 좀 곤치고 갈게요. 페이지 188페이지 그 숫자 곤칠 거 좀 곤치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거기 3번에 거기 박스 있죠. 위에 박스 3번에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있죠. 500메가파스칼로 수정하세요. 500. 400을 500으로 수정하세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50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550 나온 거 있죠. 이건 600메가파스칼 초과해서 안 된다.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수정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 있죠. 이 앞에 부분은 지금 이제 16페이지, 17페이지 있죠. 기본 등분포 하라중은 하나만 간단히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표를 내줘야 됩니다. 표를. 그거 내드리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 진도만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표를 내주고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변경된 거 표도 내드리면서 그리고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항이죠. 그 내용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OX 문제는 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웠던 범위까지 갈로 띄어넣기 형태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